반갑습니다.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수영입니다.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노후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해 규탄하는 정의당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상임대표 김수두입니다. 오늘 정의당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이제 3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3주를 넘어서 앞으로 짧게는 십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보수 언론이나 유튜브 혹은 여당, 정부에서는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더 내고 더 받는 형식의 연금개혁의 원칙과 합리성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여론을 시사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대 갈등으로 연금개혁의 문제를 치부하면서 연금보장의 강화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치워진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거대 양당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50%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합리적 결론을 무시한 가운데 그마저도 양당이 스스로 차이를 드러내면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깊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라는 수치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법안마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양심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10대 개혁 입법 과제를 놓고 일주일 넘게 국회에서 논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입법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을 시민들의 뜻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연금개혁을 위해서 오늘 함께 하신 국민행동 분들과 함께 더 치열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실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소득 대체율 2% 때문에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 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보험료를 9%에서 13%를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공론화 결과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는 있었습니까? 합의가 지체될수록 매년 국민 부담에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개혁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 7.7%의 철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부담을 높여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불과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의 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5월 7일 조의원 연금특위위원장은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대 45%, 2%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선 소득 대체율 43대 45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보다 나은 한국 사회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의 안을 내어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럴 거면 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일상을 빼앗았습니까? 정말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총선 민심과 국민의 무서움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공연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였던 행태가 어떠하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를 파기하고 공을 국회로 넘기더니 총선 후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다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충실히 집행하여 결국 21대 연금특위 활동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나오자 연금개혁을 물타기하고 시간 끌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좀 더 책임있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나섰어야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뜻을 존중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 압승의 결과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에 따른 반사 이익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존엄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번 연금특위 합의 불발과 무산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과 공적연금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치열하게 서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연금특위위원인 강은미입니다. 어제 주호영 연금개혁특위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수기하고 학습하면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결과마저 무시한 채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한 건 더 내고 더 받자라고 민의를 모아낸 국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연금개혁을 또다시 미루는 매우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500인의 시민 공론화 과정도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연금개혁도 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합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한 사람으로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일반적 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결렬의 최우선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라 해놓고 사회적 합의,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며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공론화 결론이 나오자 자의적 개념인 누적 적자 등을 사용해 재정 문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공론화 기획 논의에 참여해놓고 많은 시간,
수기와 학습을 통해 시민이 결론을 낸 더 내고 더 받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트집을 잡으며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21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장 연금특위를 열어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끝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연금특위 회의 등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A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금 개혁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정책 2본부장 유재강입니다.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국회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의정 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순간을 두고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우리 연금행동은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이 이에 화답하였지만 정치는 안타깝게도 시민의 목소리를 참여도 짓밟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진행된 공론화한 절차와 시민대표단의 수기 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만 하는 국민의 노후를 오로지 국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도에서도 시민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였고 이것은 분명한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3주가 남았음에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는 연금개혁을 포기했습니다.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를 함께 조정하면서 또 국가가 재정적 뒷받침을 더하자는 시민의 지혜를 두고 안타깝게도 국회는 이를 떠안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하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 자초의 위기는 정치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의 확률을 두고서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연금개혁을 안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노총은 소득 대체율 50% 확대를 포함하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정치가 결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신뢰 회복으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각종 크레딧 제도 신설 및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 진영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책임을 내던진 국회 연금특위를 규탄합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20여일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까지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연금특위 결정에 따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단은 학습과 수기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성별과 지역,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입니다. 게다가 20대 청년 세대에서도 소득 보장론에 대한 지지가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들의 수기 결과를 두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체율 45%와 43%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는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자신들의 책임을 내던질 시한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국회 연금특위가 아직 20여일이나 남아있는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내다버린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재벌 대기업 세금 감면에 주자는 데는 거대 양당이 그렇게 일심단결하여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니
국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의의 장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문을 닫아버립니까? 국회의 책임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던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대로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다층적 복합적 사회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후 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노후소득 보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마음대로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소득 대체율 50%로 강화하고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개혁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이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균 6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의 후생연금은 일본의 노인들은 평균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당장 하고 있는 이 연금 논의는 지금 현재 노인들을 더 주자고 하는 계획의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노후가 됐을 때 이 빈곤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금은 지금 62만 원에서 최고 평균 87만 원 정도 올라갔다가 소득 대체율 인하가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2만 원 이걸 주면서 무슨 돈이나 많이 주는 것처럼 국민의힘, 국민을 괴롭히는 정당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연금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여당이 감사가 꺼낸 이야기가 뭡니까? 수지균형 보험료를 누적 적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꼴랑 60만 원 주면서 그런 문구를 갖다 댑니까? 민간보험업체나 쓸 수 있는 용어를 공적연금에서 들이대고 있으면서 연금개혁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은 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국민소득이나 노동시간이나 임금이나 이제 비슷한 규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EU 국가들 정도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도 노후의 빈곤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 계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의 빚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조금씩 올려야 됐었습니다. 2006년 우리 소득이 2만 불이 되고 2017년에 3만 불이 되고 그 시기에 0.3%씩이라도 올렸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도 마찬가지로 실질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노후의 최소한 공적연금으로 적정한 노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무산 용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 가지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 법으로 지급 보장을 합의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대표단 90%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소득 대체율 시민대표단의 뜻대로 13% 이상과 소득 대체율 50% 이상과 보험료 13% 이상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고를 투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21대에서 공무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고맙습니다.